발언하시는 분들 한꺼번에 소개할 테니까 발언은 연달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비자 기후행동의 이차경 총장님, 김은정 상임대표님, 이수진 서울지부 대표님, 송정임 경기 인천 대표님, 석경미 국장님, 그리고 법률 고문을 맡고 계시는 조재희 변호사님, 또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정재학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발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을 세 분이 해주실 텐데요. 소비자 기후행동의 이차경 총장님이 첫 번째 발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기후행동의 법률 자문이신 조재희 변호사님이 두 번째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분석과학연구소의 정재학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기후행동입니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23년 6월 5일 날 여기 계신 이수진 의원님께서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법안을 발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많은 시민들의 서명도 얻고 환노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는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이제 마무리가 됐던 법안을 다시 이렇게 부활시켜 주신 이수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세계 5위, 수출량으로 봤을 때는 세계 4위를 점하는 플라스틱 다생산 소비 국가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저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유국들은 점차적으로 석유, 화학,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종으로의 변환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많아진 플라스틱 소비하고 버려진 플라스틱의 90% 이상은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생태계나 인체에 위는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할수록 위협이 큽니다. 그리고 일단 인체나 생태계에 유입이 되고 나면 관리나 회수가 불가능한 오염원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1월 25일에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국제회의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살리고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량에 있어서 책임이 큰 우리나라가 이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올해 안에 꼭 제정되기를 소비자 기후행동 5,500 회원님과 함께 끝까지 캠페인하고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플라스틱 없는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이는 토양, 수원, 해양 환경의 오염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위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축적 상황과 유해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전 과제입니다. 국제사회 동향을 보면 2022년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제 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였고요. EU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규제를 위한 표준, 인증 및 구체적인 규제 방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각국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개발 촉진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 배출 제품의 생산과 무역에 관한 전 지구적인 차원의 규제까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제에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을 통제, 저감하고 수거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입법은 환경 오염의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규제에 발맞추어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수진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미세 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정치권 전반과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심사 입법이 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께서 각별한 의지로 다시 법안을 발의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 규제,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적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여 이 법안을 법률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의 시험 분석과 표준을 만드는 한국분석과학연구소에서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미세 플라스틱 전문 연구소를 만들어서 각종 화장품, 먹는 물, 세탁 폐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후 소금, 벌꿀, 과자, 오메가3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식품 용기와 포장, 상하수도, 시료, 공기, 토양 폐기물, 미세먼지 등 정수기, 덮병, 종이컵,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각종 많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하는 부분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고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사회나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최근에 국내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인체시료, 혈액, 제대열, 태반, 양수, 모유, 지방, 안구 등 다양한 매질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한 결과 100% 사람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세계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과 오염에 대한 우려로 시험 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실시하였고 올해 말 되면 드디어 물시료에 대한 ISO 국제 시험 표준이 발간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방법이 개발된 만큼 모니터링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얼마나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유명 의학 저널 및 미국 국립보건운동을 통해서 인체 주요 장기와 혈액 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소식이 CNN이나 가디언지 같은 국제적인 신문 방송을 통해 알려졌으며 이는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특정 질병 환자 시신의 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정상인 대비 수십 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식약처 등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인체와 질병과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연구에서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에서 우려되는 주요 질환인 어린이 발달장애와 자폐, 노인들의 심혈관, 뇌질관 등의 질환으로 예측되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와 같은 사회적인 큰 이슈 질환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질환별로 대규모 코호트를 구성하여 질병과 미세 플라스틱 간 상관성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회피 또는 주요 질병 치유를 위한 산학연정에 다부처 중장기 협력 연구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체 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주요 질환과 우려가 현실로 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질환 발생과 관련 등은 향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사회와 각종 과학자들이 같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연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관련 전문기관 설립 및 연구비 마련을 위해서도 예산의 근거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마련에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실례를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옷을 세탁기에 세탁할 때 여기서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하천이나 호소로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탁기,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세탁기 유럽에 수출할 때는 미세 플라스틱 거름망을 장착해서 수출하시죠. 그런데 국내에서 팔 때는 이 미세 플라스틱 거름막을 장착하지 않습니다. 네, 관련 법이 없어서죠. 반드시 개선해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 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 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유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뉴멕시코 대학교 매튜 캠펜 제약학 교수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수집한 시신 92구의 부검 샘플로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보다 7배에서 최대 30배 많았습니다. 인체 내 미세 플라스틱은 세포 손상과 심혈관 질환, 생식 문제, 암, 면역 체계와 기억력 손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 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실태 조사의 실시, 사용, 배출의 규제, 저감, 제거 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 함유된 제품이 사용 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 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 수입을 금지하고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 허용 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 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해 미세 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시 도지사는 미세 플라스틱이 하천, 호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바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